네, 안녕하세요. 은평성모병원 산부인과 이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정입니다. 저는 자궁 근종, 난소, 낭종, 부인암 같이 이제 산부인과 종양 환자분들을 보고 있고요. 저도 여성 질환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는 가임기 여성들이 호르몬에 의해서 생기는 근종이나 낭종 말고도 자궁 내막증이나 자궁 성근증에 관련된 질환들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몹시 좋습니다. 저도 돼요? 네. 네,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항상 존경하고 있는 의국 선배님이시자 교수님이십니다. 그럼 나도 한마디 더 해야 되겠네. 후배지만 저도 존경하고 아주 사랑하는 우리 후배입니다. 아무래도 산부인과에는 정말 이제 다양한 증상들을 가지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이외에 비정상 출혈이나 염증, 그리고 빈뇨, 그다음에 혈뇨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새는 복합적으로 여러 증상들을 안고 같이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표현하시는 증상이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실제 이제 증상이 예전하고 다르게 좀 전형적이지 않고 다양하게 나오고 그걸 이제 그렇게 호소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가령 생리 기간이 길어졌다든가 생리량이 많아졌다든가 생리통이 많아졌다든가 하면은 이제 자궁의 성근증, 근종 이런 자궁 쪽 질환을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가령 복통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 대소변을 볼 때 어떤 불쾌한 통증이 있다든가 이런 아니면 복부의 팽만감 이런 걸 느끼시는 경우에는 또 의외로 난소 쪽에 혹을 좀 의심을 해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곤 하는데요. 최근에는 증상을 조금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생리 기간 동안에 있는 통증 이외에도 생리 전부터 또는 생리 끝날 때까지 통증이 있다거나 만성적으로 골반통이 있다거나 아니면 생리를 평소보다 더 자주 한다거나 아니면 생리 때 오히려 예전보다 평소보다 허리에 통증이 더 심하다거나 또는 변비나 설사가 동반이 된다면 반드시 자궁 내막증을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궁 내막증과 자궁 내막 증식증, 내막암은 사실은 이름도 헷갈리고 사실은 증상이나 이런 면에도 굉장히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역할 분담을 하셔가지고 우리 남궁 교수님께서 자궁 내막증,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자궁 내막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남궁 교수님께 한번 부탁을 드려야 되겠어요. 자궁 내막증이 생기는 원인을 보시면 자궁 내막증이라는 거는 이 생리할 때 생리혈이 자궁 내막 조직과 함께 이 나팔관을 타고 이렇게 복강 내로 역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개개인의 면역이나 유전,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자궁 주변 조직이나 난소에 침범을 하게 되면 그것이 자궁 내막증이 되는 것입니다. 자궁 내막증을 이 내분비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사실은 종양과 같이 있으면 이 암 종류와 헷갈릴 수도 있고 그리고 치료를 안 하고 방치했을 경우에는 암이 되는 경우도 있죠. 종양학적으로도 사실은 잘 치료해야 되는 질환이네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궁 내막증이 특히나 굉장히 흔하죠. 우리 이제 가임기 여성에서의 유병률은 아마 10%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결혼 연령이 증가를 했죠. 그러면서 임신 시도하는 나이도 늘어났기 때문에 불임이나 난임이 되는 여성들이 많은데 불임 여성의 50% 이상에서는 자궁 내막증이 확진이 되기도 합니다. 자궁 내막증으로 인해서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유착으로 인해서 나팔관이 막히면 난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리통이 심하거나 배란통이 있거나 골반통이 있을 때 병원을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끔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는 다른 증상으로 오셨다가 진단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는 배뇨통이 있어서 계속 이제 비뇨기과를 다니셨던 분인데 생리통이 있어서 저희 과에 오셨고 방광에 자궁 내막증이 진단이 된 경우도 있으셨고요. 또 다른 분은 수술하고 나서 생리 기간 동안에 있었던 항문 통증이 없어지면서 이게 항문 통증이 자궁 내막증의 하나의 증상이었구나를 거꾸로 알게 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청소년기 학생들도 자궁내막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청소년기 자궁내막증은 특징이 생리통과하고 동반된 구역구토 증상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을 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자궁내막증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자궁내막증이라고 하면 그 자궁내막증의 사촌격인 성근증도 또 한 번쯤은 짚어보고 가야 할 것 같은데 거기서도 간단히 좀.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궁내막증과 자궁성근증은 흔히들 이제 사촌지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자궁내막증과 성근증이 동반된 경우가 많고요. 자궁내막증이 있는 환자의 한 25%에서는 성근증이 있다고 보고가 되고, 반대로 자궁성근증이 있는 여성에서 약 50%는 자궁내막증이 동반이 되기도 합니다. 자궁성근증은 여기 자궁내막 조직이 자궁 근육층으로 파고 들어가서 자궁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 생리통, 생리과다 증상뿐만 아니라 자궁 자체의 환경이 좋지 않아서 불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이 자궁내막증을 의심을 하고 병원에 방문을 하셔야 할까요? 첫 번째, 평소와 다르게 생리통, 배란통, 골반통이 심해졌다면, 생리 기간이 짧아지고 통증과 함께 부정출혈이 있다면, 그리고 생리 주기와 연관된 항문통이나 배뇨통이 있다면, 그리고 초경이 빨랐거나 출산 경험이 없는 30, 40대 여성이라면, 그리고 난임이라면 이런 위험 요인을 가지고 계신다면 반드시 자궁내막증인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자궁내막증이나 성근증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병원에 내원을 하시면 진단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임상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상 증상으로 질환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예측이 되는 분들은 부인과 초음파나 CT, MRI 등을 통해서 진단을 해볼 수 있고, 특히 이 자궁내막증 같은 경우는 이 장기간 진행이 되면서 다른 장기, 아까 말씀드린 장이나 방광, 심지어 폐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같이 일하고 있지만 우리 양홍 교수님 설명을 너무 명확하게 또박또박 잘해주셔서 듣는 저도 공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사실 안타깝게도 자궁내막증이나 성근증은 호르몬 연관 질환이기 때문에 이게 이론적으로는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통증 등의 증상을 호전시키고 난임이 있다면 그 임신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치료의 방향이 되겠고요. 쉽게 해볼 수 있는 거는 약물 치료로 진통제를 사용해 볼 수 있는데 대개는 호르몬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것이 올바른 치료가 되겠고요. 만약에 약물 치료가 효과가 없거나 이 유착 등이 심해서 난임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겠고, 수술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임기 여성들이기 때문에 가임력 보존, 난소를 보존하고 그다음에 자궁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최근에는 우리 로봇 수술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궁내막증 같은 경우는 보다 세밀하게, 세심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고, 또 자궁성근증일 경우에는 자궁의 원 상태를 보존하면서 성근증 부위만을 절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 수술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자궁내막증이 심해지면 자궁내막암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자궁내막증과 내막암은 이름만 비슷하지, 물론 위험 요인, 그러니까 뭐 여성 호르몬의 과다라든가 그런 면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질환 자체는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자궁내막이라는 거는 이 안에 임신이 되면 착상이 되는 쿠션 같은 조직인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임신이 안 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탈락해서 나오는 게 사실은 생리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간단히 생각하시면 내막증은, 자궁내막증은 자궁 외의 복강 내에서 생기는 병이고, 자궁내막 증식증은 자궁 내의 내막에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내막이 증식하는 현상 자체를, 이런 질환을 내막 증식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증식하는 와중에 유전적인 변이가 더 심해져서 이게 암이 되는 경우에는 내막암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다. 내막증,
내막암과 내막암은 사실은 같은 환자분들에서 생길 수는 있지만 완전히 다른 질환이라고 구분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는 치료를 본인이 자궁 내막증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 과거 기록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 자궁 내막 증식증으로 치료를 받았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굉장히 혼선이 올 수 있는 질환명인 것 같긴 합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자궁 내막암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궁 경부암은 뭐 예방 접종의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궁 경부암 조기 검진의 이유도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줄고 있는데 내막암은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까지는 자궁 경부암이 많았지만 그 이후로는 자궁 내막암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자궁 내막암은 최근에 한 20년 사이에 4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보이는데,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는 특히나 이제 젊은 여성들 중에서 이제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그게 더 문제가 되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런 자궁 내막암 이런 환자분들의 증상으로 어떻게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결국은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제 생리나 출혈하고 관련된 것들을 이제 눈여겨서 보시라는 게 되겠죠. 특히 이제 최근에는 생리 불순 같은 걸 가지고 이제 20, 30대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약간 비만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일수록 생리가 불규칙하거나 생리 외에 출혈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한 번쯤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경 이후로는 폐경인 줄 알았는데 다시 생리처럼 출혈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으면 병원에 오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어떤 분들이 자궁 내막암을 조심하셔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임신과 출산을 하신 적이 없다면, 그러면 이제 이런 자체가 내막암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하고요. BMI가 높다면, 최근에는 이제 식생활이나 이런 거의 변화로 비만이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엔 여성 호르몬이 높아지면서 내막암의 발생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하고요. 특히 폐경 전 여성분들에서는 BMI가 25에서 30일 경우에는 내막암 발생률이 1.5배, 그다음에 30에서 35인 경우에는 2.5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표준적인 체중보다 조금 더 많이 나가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내막암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방암을 알았으면서 특히 유방암 치료제로 타모xifen 같은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내막암이나 내막 용종, 내막 증식증 같은 병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유방암이 굉장히 많아서 의외로 이런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을 하셔야 하고요. 다른 암의 가족력이 있으신 경우에는 유전적인 내막암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진단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내막암의 발생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내막암에 대해서 주의를 하시고 진료를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러면 그런 증상으로 오신 분들을 자궁 내막암 어떻게 진단할까요? 최근에는 일단 당일에 이제 내원하시자마자 초음파가 가능하고요. 조직 검사도 최근에는 외래 내원하시자마자 당일에 우리가 파이펠이라고 해서 흡인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MRI나 종양 표지자 같은 검사를 추가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는 훨씬 더 빨리 진단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분만을 다 끝내고 아니면 폐경이 되셨거나 이런 분들은 자궁과 난소난관을 이제 다 절제하는 게 원칙이 되긴 하는데, 최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젊은 여성분들에서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문제는 출산 연령이 점점 늦어지죠. 그래서 자궁 내막암이 진단을 받았지만 이 출산을 그러니까 앞으로 하셔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자궁을 보존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약물 치료를 시행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는데, 이제 사실은 자궁 내막암으로 이제 오신 분 중에 이제 최근에는 어린 분들이 많으니까 제 환자 중에는
19살에 내막암 진단을 받으신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 딱 이런 치료, 자궁을 보존하면서 호르몬 치료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단받으신 지 5년 이상이 됐는데, 재발 없이 잘 유지가 돼서 건강하게 암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자궁을 보존하고 난소 쪽도 보존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건강하게 출산을 하시는 것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로봇 수술이 많이 발전을 하고 선택적 림프절 절제술이라고 신의료 기술이 도입이 돼서 수술 자체가 굉장히 섬세하면서 환자분에게 부담을 덜 주는 쪽으로, 덜 아프고 빨리 회복되는 쪽으로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암의 치료는 전에 비하면 훨씬 더 발전돼서 편안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오셨던 분은 결혼을 하셨고 이제 임신을 준비 중이셨는데 자궁 내막증과 성근증을 진단받은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임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소도 그렇고 자궁도 잘 보존을 하셔야 되는 분인데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인 로봇 수술로 자궁 내막증과 성근증을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인과 초음파 찍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는 MRI를 촬영을 하는데요. 장과 자궁, 난소가 다 유착이 된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임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소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궁 내막증 난소의 혹을 수술하는 것뿐만 아니고 유착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로봇의 관절이 굉장히 자유롭고 손목이 사람 손목보다 훨씬 부드럽게 그리고 360도가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복강경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도 다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성근증 같은 경우는 병변이 구역이 동그랗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로봇 수술로 정상 자궁을 살리면서 성근증 조직을 제거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그래서 유착 박리의 면에서도 그렇고 자궁 성근증 면에서도 그렇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로봇 수술이 굉장히 정교하게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환자분은 자궁 내막암 환자분이었고요. 폐경이 된 후에 발생한 출혈을 주소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조직 검사를 거쳐서 로봇을 통해서 자궁 내막암 수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로봇은 사실 자궁 내막암뿐만 아니라 자궁 근종, 자궁 선근증, 자궁 내막증 두루 다 사용이 가능한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최소 침습 수술. 보통 구멍을 배꼽에 하나 뚫어서 단일공 내지는 3개나 4개 정도 뚫어가지고 수술을 시행을 하고요. 수술 시간도 짧고 출혈도 적고 환자분의 통증도 적기 때문에 보통 수술을 한 지 이틀이나 3일이면 건강하게 퇴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봇이 일반 복강경하고 비교해서 다른 점은 로봇 같은 경우는 일단 시야가 몇십 배 이상 잘 보이게 됩니다. 일반 복강경에 비해서 수술 기구들의 무브먼트, 각도가 훨씬 자유롭기 때문에 일반 복강경으로는 접근이 어려웠던 깊은 부분까지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암이나 아니면 다발성 근종, 심한 자궁 내막증처럼 어려운 수술일수록 로봇을 시행할 경우에 이 일반 복강경에 비해서 훨씬 더 장점이 많은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에는 임파선 전이 여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골반부터 대동맥까지 임파선 절제술을 전체적으로 다 했었는데요. 임파선 절제술 자체도 출혈을 유발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문제가 있고 수술이 끝난 후에도 장기적으로 림프 부종이나 이런 합병증들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신기술을 통해서 전체 림프절을 절제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몇 개의 림프절만 절제를 해서 수술 시간도 줄이고 출혈도 줄이고 환자의 통증도 줄이고 또한 장기적인 그런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는데요.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선택적 림프절 절제술이 되겠습니다. 초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로 수술적인 측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에 대해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팀업. 사실은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 그다음에 이제 기계나 기구가 많이 쓰는 그 수술일수록 여러 명의 의사와 간호사가 협조해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는 오랫동안 이제 손발을 맞추고 또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의사와 간호사들로 이루어진 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술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모두 도와서 열심히 더 환자분한테 효과적인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 화이팅! 우리 입으로 얘기해 그렇지만 수술을 잘하니까.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 친절하잖아 우리. 네. 수술실 내 팀 간의 협력도 굉장히 좋죠. 화합도 잘 되고. 그래서 수술실의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술자가 할 수 있는 것 저희 같습니다. 사이가 좋습니다. 주먹질. 그리고 새로운 장비, 최신식 기계들이 많이 들어있고. 사실 병원이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모든 게 다 새 거야. 네. 외래 초음파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수술실에서 다빈치 로봇 수술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초음파를 사용을 하는데 다른 데에서 진단받지 못했던 근종이나 이런 것을 저희 병원에서 진단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진단이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우리 칭찬은 쑥스럽지만 사실은 뭐 다른 병원에도 다 로봇 수술은 하죠. 다빈치겠지만 우리가 좀 너무 잘하지? 네. 지금까지 은평성모병원 개원하고 로봇 수술하면서 합병증 생긴 게 0건이죠, 0건. 맞나요, 과장님? 맞습니다. 좀 더 섬세하고 정확하고 정성스럽게. 특히 이제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급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진단과 이 치료를 해드리는 게 중요한데 저희 병원은 패스트트랙이라고 해서 오시면 진료협력팀을 통해서 당일부터라도 뭐 그런 과정을 다 정리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산부인과는 어떤 시점에서 어떤 질환 하나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여성 평생 건강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라이프 사이클 전체가 걸쳐서 하는 게 중요한, 우리는 그걸 하는 산부인과죠. 네, 맞습니다. 저희 산부인과에서는 초경 때부터 폐경 이후의 삶까지 여성의 평생 건강을 계속 책임져 줄 수 있는 곳이고요. 또 무엇보다 저희 산부인과의 가장 자랑은 친절함, 의료진의 친절함이 되겠습니다. 물론 몸에 있는 질병뿐만 아니고 오시면 이 마음의 위안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은평성모 산부인과. 맞나요, 과장님? 맞죠. 맞습니다. 네. 보증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수님은 제가 굉장히 오랜 동안 배운 의국의 선배님이시고 교수님이신데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굉장히 섬세하고 따뜻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용석 교수님과 은평성모병원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영광입니다. 저도 동감인데요. 우리 뭐 양훈영 교수님은 뭐 산부인과 이미지 그 자체, 환자한테 정말로 공감할 수 있는, 애기도 많으시잖아요. 네. 다자녀 어머니, 거기다가 환자의 이 모든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친절함과 섬세함, 아주 훌륭하십니다. 자궁 내막암은 검진만 열심히 받으셔도 예방하거나 아니면 조기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치료가 잘 되는 암에 속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오는 위험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임신 출산에 계획이 없더라도 부인과정 질환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걸 항상 명심을 하시고요. 반드시 정기검진으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기를 권장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치료에 대한 이런 생각들, 기준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죽느냐 사느냐 이것을 경계로 치료 목표를 정했다면 최근에 모든 사람들이 거의 본인의 행복 그리고 삶의 질 이런 거를 중요시하고 있죠. 그래서 생리는 어떻게 보면 여성에게는 하나의 바이탈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혈압, 맥박, 호흡,
체온 이런 거 이외에 5번째 그 바이탈 사인이라고도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생리에 이상이 있으면 그 진단을 받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를 받으셔서 치료 이후에 본인의 삶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성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분들의 활기찬 삶에 은평성모병원이 함께하겠습니다. 은평성모병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